Very good. Hello.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크 램버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데요. 한국 측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호주, 인도태평양, 뉴질랜드를 담당하는 동아시아 부차관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에 감사드립니다.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님이신 브룩스 장군님께도 감사드리고 한미동맹재단 회장이신 정승조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만나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실질적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 몇 분 정도 우리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와이를 방문하다 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무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과 호주 장관이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도, 미국, 일본, 호주 이런 쿼드에서도 많은 그런 장관 회담이 있을 것입니다. 쿼드는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쿼드는 경제 그리고 공동 안보 문제에 집중하는 단체입니다. 대화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쿼드 회의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집중해서 보고 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자문관으로서 저희는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멜번 블링컨 장관께서 호주를 가서 피지에도 방문을 하게 될 텐데요. 1985년 이후 미국의 국무장관이 피지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피지를 방문한다는 것은 많은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피지에만 집중을 단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저는 외교 정책 자문관으로서 이 도서 국가에 우리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도서 국가들과의 동맹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세안 지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지에서 피지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또 블링컨 장관님께서 하와이로도 가셨죠. 거기에서 한국의 정 장관님과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야시 일본 외무 장관님과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있는 3자 장관 회담이었죠. 저희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러한 우리 3국 간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성명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부 웹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에 대한 위협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황김 대사께서는 자카르타에 가 계신데요. 그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죠. 이 황김 대사님께서 일본과 한국의 상대 측 고위 관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강력하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해 동안 미국은 동맹을 현대화했고
한국, 일본, 호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을 현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협력을 통해서 중국과의 기후 문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협력 국가들을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을 보면 이들 국가들도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이런 국가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모든 대륙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태평양 정책을 3일 전에 발표를 하셨죠.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마련하고 이 영내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5개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개방성인데요. 우리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들이 스스로의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치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은 이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 것이고요. 두 번째 중점 요소는 바로 연결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집단적으로 공동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동맹, 기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한국과 같은 협력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맞이하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맞이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 이러한 또 첨단 기술이 또 국가와 국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요소는 번영입니다. 미국인들의 번영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그리고 양질의 직업을 만들어야 되고 또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15억 인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15억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구가 중산층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네 번째 요소는 안보인데요. 미국은 아주 강력한 강력한 노력을 통해서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안보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5번째는 바로 강인함, 회복력인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또 도서국들이 심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보면 내부의 그런 분쟁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또 거버넌스 문제도 있고 또 자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5개의 핵심 요소가 바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그런 모두에 공통되는 위협이 있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동맹도 한미동맹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수호하는 것은 언제나 미국의 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철통 같은 수호를 한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적으로 협력을 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한미 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요성은
안보 이상입니다. 우리 한미 동맹은 수십 년 전에 군사 동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포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안보 분야의 이해관계도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동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에 취임한 이후부터 한미 간의 관계를 그리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링컨 장관님께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한국을 방문했죠. 그리고 또 이번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많은 그런 한국의 인사들, 고위 인사들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방문했다는 것은 한미 간의 관계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미일 간의 3자 장관 회담도 있었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보면요. 지금 전례가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글로벌 챌린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한미일 간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라는 것의 기초는 바로 군사 협력과 군사 동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동맹이 강력하게 유지가 되어야 이러한 한미 간의 협력도 더 확대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맹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에서 더욱더 확대시킬 것이고요. AI라든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동맹을 현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그런 그 무기 시스템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지금 박진감 넘치고 역동감 넘치는 시기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국은 평화 유지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UN 하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해상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시아의 경비력을 해상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한일과의 협력을 저희는 촉진시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무부의 웹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가 한미일 간에 3자적으로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억지력과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훈련을 이렇게 지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양국 군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훈련, 공동훈련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미 동맹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철통 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민주주의의 이상 그리고 인적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변화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안정을 해치고 국제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러한 행동을 규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정 유지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 질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외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그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간의 관계를 강하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맹국들과의 평화롭고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미 양국이 많은 도전 과제를 함께 협력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MC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Well, again, this i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issue in the relationship.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We're into some big breakthrough. 정말 큰 돌파하고 큰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번 새로운 도발을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With our Japanese partners. 그래서 일본, 한국과 이런 도발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과도 함께 북한을 압박을 가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북한에게 우리가 절대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언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많은 지금 지혜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지역에 보면 협력 체제가 있죠. 유럽에도 보면 나토라든지 또 유럽 기반의 협력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은 중요합니다만 그 지역 내에 협력 체제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미국이 함께 공감하는 것은 바로 아세안 중심성입니다. 이러한 아세안 10개 국가를 도와서 강력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한미 양자 관계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일 양자 관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동의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동맹,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전도 약화될 것입니다. 서울과 그 도쿄에 있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곧 그 3월에 대선이 있죠. 그리고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그 이후부터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 2달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이 한국의 새 대통령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고 또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조율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 측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통해서 서로 잘 지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미 부적절해요. 그런 시절은 지났고요.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고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오커스라든지 쿼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소외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한국이 소외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소외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G20 국가죠. 그리고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많은 국가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 협력 체제를 만든다면 한국이 제일 처음 가입하게 될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핵심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한국과 호주 굉장히 많은 또 협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그런 협력과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요. 아세안을 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 아세안과의 많은 그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측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국의 전문가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보다 이제 미국이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세안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도 유럽보다 아세안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전술 지침에 미국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And I learned so much from you when you 저도 served. 안호영 대사님께서 주미 대사로 계실 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롤 모델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실을 보면요. 현실을 보면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안이 있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북한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북 제재가 문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북 제재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저희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를 하고 대응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많은 것에 동의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지금 호놀룰루 장관회담에서도 핵심 주제였습니다. 공동 성명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또 3자 장관회담 공동 성명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3국 외교 장관들이 촉구하기를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공동의 우려 사항을 표시를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했고 또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포함하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도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의 국가 상황을 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에 분명한 결과가, 중대한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에도 유럽이 굉장히 많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도 유럽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국의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도 이 유럽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주시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좀 공식화된 한미일 그 안보 협력 체제를 대화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정상회담도 있고 또 북한의 그런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이 한미일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공식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구체화하고 정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뢰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협력과 신뢰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많이 찾아보고 고심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 아세안 국가들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 아시아 국가들이 또 회복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전 과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국가들의 힘을 실어주는 측면에서도
우리 한미일 간에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공식적이고 정례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respectful for my colleagues who do work on North Korea. And back in a close friend of mine, he's a former boss of mine. I had dinner with him in Honolulu, and I know he is working on this issue hard. In a similar fashion, Dr. Jung Pak, also a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here in Washington, she is Sung's deputy, and she is extremely capable in her own right on this issue. You raise some extremely complex issues and some extremely sensitive topics. We're treaty allies, and I think we should talk about everything.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have to remember what our goal is. Our goal is a peaceful resolution of this problem.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관료들이 의견을 깊이 있게 나누고 또 북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어떠한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쿼드는 미국의 아태 전략에서 핵심 부분입니다. 핵심 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의 핵심 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일 간의 3자 협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어커스도 있고 쿼드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회원이든 이러한 체제에 합류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복잡한 이슈가 걸려 있죠. 이러한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를 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것이죠. G7이라든지 G20의 그런 체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자체 내에서도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와 착각도 있고요. 한국이 쿼드를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한국이 쿼드 가입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든 쿼드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쿼드에 또 구성 요소가 있어요. 한국이 만약에 쿼드에 참여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쿼드에서 다양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부분도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한국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쿼드가 안보만을 담당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비안보 주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 또 다른 다자 체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미국도 다양한 다자 체제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체에 속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한번 실험해보고 다양한 다자 체제에 한번 참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단적으로 함께 협력적으로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네,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I have no idea what the North Koreans are thinking about. 북한이 어떤 생각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Do you? 여러분은 북한이 왜 침묵을 하는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 북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김이라든지 정박이라든지 대북 담당관에게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관련 이슈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정확하게 이해해드리고 싶은데요.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대북 담당관이 아닙니다. Well, first of all, let me
And 다시 look,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큰 빌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구상의 각국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 외교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측의 그런 관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군사 문제, 군사 태세 문제, 무역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과의 외교에서의 핵심은 우리는 동맹이고 친구고 협력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대화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러한 것과 같은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몇 주간 한국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선도 있을 것이고 또 한국의 내각이 다시 조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군사 부분이라든지 안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맞추고 조율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한미 양측 간의 의견을 나누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또 그룹의 일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워싱턴에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미 동맹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